안녕하십니까. 철거하는 싹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습니다. 철거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철거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 철거고 인테리어 철거인데, 철거 중에서도 뭐 종류가 꽤 많잖아요. 그죠? 마루 철거도 있고. 또 철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멸실, 완파, 건물을 없애는 그런 철거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철거하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에서 저 완파 전문으로 하고 있는 모든 철거의 김영수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지금 철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해수로는 한 15년 됩니다. 15년. 네. 어떤 경로로 철거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뭐 먹고 살게 막막할 때 하다 보니까 이거 대부분의 예. 이게 우리 철거인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예, 다 대부분이 사연이 많은 분들이 많죠. 하다 안 되는 게 예. 아니라 예. 이거 몸을 일단은 먹고 사는 투자금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망할 일이 별로 없고, 그렇죠. 예, 그게 예. 최고의 장점 아니겠어요? 최고의 메리트죠. 예, 예. 몸으로 때우면 다 되니까. 맞습니다. 내 몸만 건강하면은 먹고 사는 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돈도 많이 버셨죠? 뭐 조금 뭐 진짜 숨 쉬고 살만할 정도로, 그러면 되는 거죠. 예, 뭐 크게 스트레스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철거 시작하실 때부터 완파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 그 이제 부분 철거, 어. 주로 그때는 이제 하우스 철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철거, 예. 이런 쪽으로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여기 주택 완파 쪽으로 뛰어들었죠. 완파가 이제 적성에 맞으니까 또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완파 쪽으로 하시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건축법상에 네. 모든 공사에 대한 그 세세한 기준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완파 쪽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총공사 금액입니다. 네. 총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돼버리면 네. 이제 뭐 비계 해체업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면허를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완파를 해도 완파가 보면은 행정적으로 신고 대상이 있고 네. 허가 대상이 있고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금액하고는 상관없고요. 신고 대상은 평수가 200태배 미만이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면적으로. 예, 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간편 신고 대상이 되고, 허가 대상은 200태배가 넘어서고, 네.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가 14m가 넘어서거나, 네. 그 다음에 층수가 3개층 이상이 되면은 네. 대부분 허가 대상이 돼버려요. 물론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거기에, 그러니까 간편 신고 대상인데 버스 정류소 50m 이내라든지, 그러니까 2차선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허가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세세하게 구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좀 그런 지식들을 다 습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완파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규모가 큰 업체들이 좀 많고, 네. 근데 그렇게 규모가 큰 업체들은 큰 공사를 하려고 그러지, 뭐 1,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집 뭐 무슨 예. 이런 거 잘 안 그래서 하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틈새 시장입니다.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인 거죠. 그럼 우리 철거를 지금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뭐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분이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올라가시면 또 어느 정도 자기 역량이 되면 또 면허를 사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내가지고 할 수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완파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택을 철거를 들어갈 때 네. 뭐 구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뭐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을 완파를 한다는 것은 네.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군청이나 구청에 접수를 하면 네. 해체 허가증이라 그래갖고 저희 이제 철거인들 말로는 해체 필증이라 그럽니다. 네. 해체 필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해체 필증을 받아야만 철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해체 필증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해체 필증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철거를 하는데, 뭐 철거 순서는 성면이 있으면 성면 제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본 건물을 부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멸시 신고를 저희가 접수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관청에서 멸실 신고를 접수를 받으면은 이제 한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건축물 대장에서 멸실이 됐다고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멸실 신고를 건물을 부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부수고 나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을 부수기 전에는 해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야 할 서류가 해체 계획서라는 겁니다. 그 해체 계획서에는 보면은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부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은 어떻게 임시 저장을 하고 또는
최종 처리장으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소방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비산먼지 방지,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체 계획서상에 넣고, 그거를 해체 그 계획 검토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 건축사나 감리사 등이 자기가 보고 이게 타당하다 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구청에 관청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게, 요 근래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 시행 규칙은 있었는데 무시되다가 작년에 2022년 8월 달에 8월 정확하게 8월 8일자로 바뀌어갖고 시행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그게 바뀌었다. 작년도죠.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겠다. 그치? 많죠. 그래서 이제 고객도 모르는 분들은 작년에 견적을 내놓고 올해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거예요. 아마 그렇겠네. 그렇게 해서 뭐 공사가 해체 공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것도 실제로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바뀐 규정을 몰라갖고 그냥 부수면 되는 줄 알고 부쉈다가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택완파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대부분 장비가 다 하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없어요. 또 그것보다도 서류 준비하는 게 제가 그래 그게 묘미입니다. 그 서류를 해결하는 게 상당한 묘미인데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전부 다 관계 법령에 따라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을 부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장님을 모실 거 아닙니까? 견적을 받으러 가면 그때부터 몇 시까지 그 순서를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현장을 가서 딱 쳐다보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성면이 있냐 없냐. 성면. 일단 성면이 있냐 없냐를 무조건 따집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 상에 그 집에 어떤 구조가 다 나오거든요. 뭐 면적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성면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성면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성면 조사를 아예 안 해도 되는 대상인지는 건축물 대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성면 조사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성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이다. 그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무조건 성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기준에 맞으면 하고. 그렇죠. 그럼 다들 다 무조건 다 하는 걸로. 그건 아닙니다. 일단 육안에 성면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눈 안에 성면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을 보고 법에 정한 기준이 해야 되면 성면 조사를 무조건 해야 되고 거기에 미만이 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면 여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는 게 건축물 대상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해체 계획서를 아웃라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하기 전에 그 집에 어떤 옆집하고 관계 특히 그 다음에 도로하고 관계를 사진을 다 찍습니다. 찍어서 그거를 갖다가 해체 계획서하고 같이 이제 건축사나 감리사한테 주면 건축사가 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그럼 관청이 가기 전에 그게 다 해가지고 관청에 가는 그렇죠. 서류를 해서 관청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성면 조사 기준이 있는데 그 성면 조사 기준을 반드시 해야 되는 집인데 손집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해체 계획서를 넣었다 그러면 발려.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한 두세 번 더 가야 된다 그래야 돼. 그렇군요. 그러면은 헛걸음 안 하려면은 미리 그런 걸 다 규정을 다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관청을 방문해서 그러면은 뭐 두 번 세 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체 필증이 떨어지기 전에 철거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해체 필증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청에 그 서류를 접수하면 만약에 통과가 오케이다 이러면 그게 바로 허가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면 15일이고요 직접 방문 접수를 하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일주일에서 15일은 걸립니다. 그걸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체 필증이 떨어지면은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철거를 하는데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먼지 비산 방지 막이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하지만 주택 완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을 뿌리는 사람이 두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거기서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먼지 때문에 민원이 제일 크겠죠. 특히 촌집 같은 경우는 옛날 황토 엄청납니다. 그리고 바람 조금 불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압 세척기 한 2대 정도는 들고 가서 먼지를 그러니까 비산 방지를 막고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공사 후 사진을 또 찍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폐기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이제 배출 신고도 동시에 해체 계획서 넣을 때 같이 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냐 그 뭐 폐기 처리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흙이나 폐콘크리트 이런 거는 어느 업체를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처리를 했다라는 폐기 처리 확인서를 물론 이제 업체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반드시 받아야지 멸실 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누락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절대 누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면은 뭐 가태료 두 번, 세 번 갑니다. 가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 헛걸음을 뭐 두 번, 세 번 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뭐 그런 걸 잘 숙지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뭐 진짜 뭐 내가 완파 철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그죠? 근데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내리쳐 보면 아니 진짜 한번 시급 해보면 그 급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안 하게 다음에는 되죠. 안 하게 되겠죠. 시술을. 예, 예. 그것도 뭐 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시급 안 하고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런 실수를 좀 줄이고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모든 일이 뭐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제가 듣기로 예. 집을 완파하다가도 뭐 벌금을 가채료나 벌금을 먹는 경우가 있다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단은 건물 해체 계획서를 네. 그 전문 건축사나 감리사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지를 않고 얼렁뚱땅 본인이 한다든지 만약에 위조로 했다. 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해체 계획서는 돈이 들더라도 필히 건축사나 감리사한테 꼭 의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비용도 발생하겠나, 그죠?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아, 비용은 발생하지만 예. 지역마다 또 다 업체마다 또 다 네, 다르고 다 그렇겠네요. 틀립니다. 아, 그건 이제 직접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아, 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네. 그것도 해체 계획을 지금은 작성해서 신고하고 멸시를 해야 됩니다. 아,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정확하게 옛날도 아니고 2020년 5월 달입니다. 법이 바뀐 게. 그 무허가 건물은 원래 어떤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진 건데 하더라도 그것도 해체 신고를 하고 아,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그걸 많이 안 했을 때는 그러면 건물주한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거 잘하고 그래 해체 계획을 신고하는 것은 실제로 비용이 한 100에서 150 정도 드는데 그 돈 아끼려고 그냥 부수다가 건물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아요. 원래 무허가라는 게 원래는 뭐 대장상이 없는 건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대장상이 없는 건물인데 없어도 없는 거고 그런데도 그게 과태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체를 하면서 사람이 인사사고가 참 많거든요. 그 인사사고 때문에 허가된 건물 또는 무허가인 건물도 해체 신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멸시를 해라는 게 법의 취지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사고 안 나라는 보장이 그렇죠. 없죠. 예, 맞네요. 그래서 그렇게 관련 법은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모든 건물에는 지번을 다 부여해놨습니다. 도로명지수라 그래가지고 무허가 건물에도 보면 지번이 부여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더더욱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억울하게 과태료 안 무시하면은 이런 거 잘 숙지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하십시오. 아니면은 큰일 나겠습니다. 관계 법령을 네이버나 이런 데 조회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열심히 읽어보시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건축사 협회라든지 또는 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거든요. 알아보면 예. 어떻게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했던 거, 주의해야 될 거, 좀 가감없이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또 다음에 한번 더 뵙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댓글이나 아니면 댓글 문의 주세요. 댓글.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또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여쭙고 또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